돌보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막 거기에 이렇게 집착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제가 사실 지금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이해 안 생각이 가요. 좀 드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마 그런 것들이 또 학대의 발단이 되기도 했겠네요. 자기에 대한 실망감을 아이한테 표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 주부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걸 포기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당량 복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과다하게 복용을 하셨죠?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진 거 보니까 많이 먹었군요. 네. 과다 복용을 하게 됐다면은 정상적인 처방 루트로는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신경을 건드리는 약이잖아요. 식욕 억제제가. 굉장히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대충 예상이 돼요. 네. 네. 이 부작용이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우울증과 불면증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그 아기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게 우울증까지 겹치니까 더 양육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좀 망가졌다는 생각을 이제 블레임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만 울어줘.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은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불면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없던 분도 생겨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식욕을 관장하는 부위가 머리에 있잖아요. 뇌에 있고 그 과정에서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를 건드리다 보니까 오남용의 위험도 있고 정말 주의해서 처방해야 되는 약이 거죠. 사실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중독성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정말로 약을 먹어보면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데 현혹될 수 있거든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를 먹어보니까 너무 식욕이 쉬워. 억제되고 너무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쉬워. 그러니까 점점 더 의지를 하고 거기에 중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부작용이 찾아와서 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아이를 달래는 게 아니고 울 때마다 계속 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폭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두부 손상, 머리에 손상이 와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 정말. 어머. 이거는 그냥 정물적인 모성애도 없는 여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범죄 의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식욕 억제제 부작용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부작용이 생길까봐 적정한 용량을 써야 하고 장기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환각 증상 아니겠습니까? 뭐 한시, 환청.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요? 왠지 좀 냄새가 납니다. 정신분열증이 약간 또 원래 조금 취약한 분들이 확 이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약을 먹으면서.